이번 회차 유독 재미있지 않았나요? 우리 정재가 정신을 차리고 이동식을 도와주던 모습, 짠 하고 등장하던 이동식, 머리가 잘 굴러가는 이창진, 심수련에게 협찬받은 것 같은 도청 장치까지 개인적으로 너무 흥미진진한 회차였는데요. 특히 이번 회차는 여러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내용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너무 재미있던 것 같습니다. 13화가 끝나고 이동식과 한주원의 짜고 치는 고스톱에 대해 투표도 했고 리뷰에서 관련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또다시 작가님 손바닥 위였습니다. 한주원과 이동식이 판을 짠 것보다 토끼를 잡기 위해 한주원이 벌였던 판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한주원을 지키기 위해 묵비권을 체포조건으로 요구했던 이동식, 누구는 약속을 안 지키는데 왜 나는 지켜야 하냐며 끝까지 원칙과 정의를 이야기하던 한주원. 이 장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이 또한 데칼코마니와 대조를 활용하여 혼란을 의도한 장면이기 때문이죠. 실시간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셨던 토끼몰이에 대한 설명으로 이 부분을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은 불법 체포한 이동식에게 한주원이 말했습니다. 늑대가 토끼를 잡을 땐 각각의 역할이 있다. 몰입꾼이 토끼를 몰면 추격조가 끝까지 쫓는다. 구경꾼은 이 모습을 언덕에서 지켜보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나선다. 핵심은 절대로 눈을 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냥의 첫 단계인 몰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냥감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쫓고 있다. 너가 어떤 놈인지 알고 있다. 도망쳐봐야 소용없다. 이동식과 친구들이 이창진을 불법 체포하여 5일 건설에 대한 이야기로 이창진을 떠봤던 것, 이것이 바로 토끼 사냥의 첫 번째 단계 몰이었습니다. 똑똑한 이창진은 위기를 잘 넘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박정재가 이동식에게 들려주었던 통화 내용, 조사실에서 나왔던 5일 건설에 대한 이야기로 이창진이라는 사냥감은 겁을 먹었겠죠. 21년 전 자신이 숨겼던 진실에 이동식과 친구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을 겁니다. 한주원의 도움으로 불법 체포에 대한 사실이 정철문의 귀에 들어가고 이창진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의와 원칙을 수호하던 한주원의 당연한 행동인과 동시에 의도적인 행동이었죠. 한경희님, 이제 뭘 해드릴까? 라고 이동식이 말했던 것처럼 이창진을 체포하고 놓아주는 것부터 한주원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유재희를 섭외한 것도 계획 중 일부겠죠. 사냥하는 사람이 많으면 사냥감을 잡기 쉬우니까요. 사냥감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어 몰이가 성공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공포감에 질려 안전지대로 도망가려는 사냥감을 추격하는 겁니다. 이창진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차기 경찰청장 한기환의 귀에 들어간 건 당연하고 겁을 먹은 두 토끼는 21년 전 사건 현장이라는 안전지대로의 대피를 계획하죠. 이를 쫓았던 추격조는 이동식과 유재희였습니다. 하지만 이 추격 또한 한주원이 쳐놓은 덫이었죠. 몰입꾼들에 의해 공포감을 느끼고 안전지대로 도망가던 두 토끼는 추격조를 완전히 따돌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안전지대에서 두 사람은 비밀의 대화를 나눴죠. 21년 전 한기환이 이유원을 차로 치는 걸 본 사람, 강진묵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추격꾼들이 의도적으로 놓쳐 무방비 상태에 놓여 방심하는 두 사냥감을 주시하던 구경꾼 한주원이 이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이번 14화는 한주원이 파놓은 함정에 한기환과 이창진이 완벽히 걸려든 사이다 같은 회차였죠. 이걸 늑대들의 토끼 사냥에 비유하는 작가님의 비유가 너무 적절했다고 생각해요. 이 드라마의 15화가 기대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 토끼 사냥의 마무리입니다. 끝까지 정의와 원칙을 준수하던 한주원은 21년 전 아버지의 추억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동식에게 꼭 전화하겠다던 그는 평소와는 다른 감정적인 모습으로 갑자기 골프채를 들고 어디론가 향했고 드라마는 막을 내렸습니다. 한주원은 자신을 영국으로 보내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아버지를 미워했던 걸로 보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아버지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경찰로서는 말이죠. 하지만 그가 맞이한 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21년 전 이유연 사건의 범인은 아버지였죠. 과연 한주원은 이번 14화의 도입부에서 정의와 원칙을 위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이성적인 모습처럼 아버지 한기환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까요? 그는 과연 이동식에게 전화를 걸 수 있을까요? 이동식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가능케 한 이번 회차의 한주원 캐릭터 데뷔가 정말 좋은 연출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한주원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저 구경꾼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행동하는 늑대가 될까요?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저나 예고를 몇 번이고 돌려봤는데 도대체 15화는 어떻게 풀어갈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한조원이 도청한 내용으로 한기환의 범죄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 녹취물이라 증거물 채택이 어렵죠. 과연 한기환 사냥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 걸까요? 괴물 리뷰를 올리고 있지만 15화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의아한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기환이 이유한을 차로 치던 때 한기환 앞에는 이창진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차를 멀리다 대놓은 것인지 아니면 걸어온 것인지 그는 분명 걸어오는 모습으로 등장했고 시간은 한기환이 이유한 사고를 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같습니다. 한기환은 이창진의 등장에 전혀 놀라지 않은 눈치였죠. 그렇다면 이창진은 한기환의 연락을 받고 온 것일까요? 그렇게 치면 왜 이유한의 시체를 바로 치우지 않은 걸까요? 박정재의 사고는 정말 우연인 걸까요? 박정재의 사고 이후 도혜원의 부름으로 이창진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던데 그럼 한기환이 이유현을 치고 도망간 후와 박정재가 이유현을 밟고 지나가기 전 그 자리에 있었던 강진묵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유현 시체를 그대로 둔 것일까요? 왜 박정재가 사고를 낸 후에야 가져간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창진은 도혜원의 비밀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이라고 했죠.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조길구와 공모한 피크 감정설하기에는 이미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15화 예고편을 참고하면 사슴농장의 비명소리에 대해 도혜원이 이야기하자 박정재가 놀라며 유리잔을 깨뜨리는 모습이 있던데 혹시 박정재가 정신적 질환을 겪고 사람을 죽여온 것일까요? 아니면 도혜원 남편과 관련된 어떠한 비밀이 있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아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나저나 15화 예고편에 이동식의 엄마가 잠깐 등장하던데 그분은 도대체 무슨 역할일까요? 그리고 뭔가 일을 벌일 것 같은 권역검사는 도대체 무슨 역할일까요?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머리 아프긴 또 처음이네요. 분명 이번 14화의 부제가 답하다인데 14화를 봐도 도대체 무슨 답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